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암호화폐 심각한 상황에 좀 도래한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많은 내용들이 와요. 항상 하루에도 암호화폐의 경우에 비트코인, 보통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통칭해서 모든 코인들을 얘기할 때 그냥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고급지게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에서 쓸 수 있는 단위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포인트,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의 하나의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암호화된 화폐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다르긴 한데, 통칭해서 쓰는 말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다 똑같은 말이니, 이렇게 한번 개념을 짚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 암호화폐 내역 확인 가능해서 EU 회원국에 만장일치 동의를 냈다라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일부 NFT 내역을 포함해서 과세 대상 자산 해외 유출도 봉쇄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일단 요게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 일부 NFT 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NFT 차별합니까? 왜 일부 NFT에만 이걸 적용시킵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헤드라인이 이렇게 따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면은 10일 현지 시각에서 코인데스크 US는 이거 5월 10일입니다. 5월. 자, 현재 시각 코인 US는 EU의 고위 공직자를 인용해서 EU 회원국들이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세무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규정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규정은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고, 이 사이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아직 합의된 초안을 발표한 적이 없대요. 익명의 또 다른 고위 공직자에 따르면 EU 각국의 대사들은 규정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해당 국가 국회로부터 절차적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식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EU 소속의 27개 회원국 중에 어느 나라든 거부권 행사는 가능했지만 모두가 동의 의사를 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일부 대체 불가능한 NFT 토큰이 내역 확인이 대상이다. EU 소속의 고객을 보유 중인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드릴게요. 장점과 단점으로 제가 두 가지 각각 구분을 해봤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보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장 방식이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자지갑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필요하다든지 발급 비용이나 절차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지갑으로 해서 보통은 니모니 코드라고 얘기하죠. 니모니 코드 또는 비밀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따로 여러분들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건 무료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발행에 따른 생산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늘려가지고 발행시켜버리면 그만이고, 또 소각시킬 때도 소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자금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들진 않는다.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세 번째, 거래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누구 지갑이라고 스스로 지칭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게 거래 익명성 보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 왜 합니까? 여러분들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기사를 보면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좋은 취지예요. 물론 개인 암호화폐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라는 건
분명 좋은 취지에서 했겠죠. 근데 어폐가 됐다라는 것은 일부 NFT 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NFT들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거는 1번이 NFT를 그러면은 다른 일부 NFT를 제외한 나머지 NFT로 거래가 쏠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스캠이라든지 러그풀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악용해서 NFT의 거래로 쏠려가지고 너팔티가 될 가능성들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에 두 번째는 과세 대상 자산 해외 유출을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NFT를 묶을 필요가 있겠나?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기존의 고유적인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좀 사라지게끔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 비밀성 보장으로 인한 돈 세탁, 마약, 도박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마약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래 그리고 도박이라든지 무슨 음란물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구매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두 번째는 탈세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가능성조차 없고 기존에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암호화폐라는 그런 고유의 특성을 좀 없애버리는 이런 차원이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식과 코인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추적이 가능했어요. 물론 코인도 추적은 가능합니다. 지갑 주소로 이렇게 추적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스캔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스캠이 아니라 스캔 사이트,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탐색기라고 하죠. 블록체인 탐색기 이런 걸로 검색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은 클레이튼 스코프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BSC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이더 스캔이라든지 그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이트를 통해서 지갑 주소만 알고 있다면 검색이 가능했는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처럼 주식은 뭐 이름에다 명의가 누군지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주식 그 번호 8자리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 8자리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추적이 가능했는데 코인도 역시나 이렇게 추적을 가능하게끔 만든다라는 건데 저는 약간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런 부분이에요. NFT 내역을 일부만 포함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이제는 다 내역 확인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고유의 그런 내용들 그냥 고유의 일반인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뭐 제도적인 부분은 좀 개선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이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국가에서 한 국가라도 뭔가 되면은 소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 다 승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좀 되고요. 한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당의 김남국의 60억 코인 거래 내역 전부 공개하라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초반 60억 원대의 위믹스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현금화하고 이체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다가 현금화가 아닌 이체했다고 말했고 전세자금으로 8억 원을 현금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는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기억도 못할 정도의 푼돈이냐면서 현금화했다는 8억 원도 의문투성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약 10억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어난 예금 10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2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에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불어난 예금 10억 원은 2021년이라면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화했다는 8억 원은 2022년 2월이니 시기와 금액이 안 맞는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위믹스 코인도 당초 알려진 80만 개보다 많은 130만 개, 즉 87원을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선택적 해명과 자료 제출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쉽게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국내에서도 이걸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냥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코인을 의외로 안 하는 척하면서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권가 찌라시에 따르면은 모 국회의원은 뭘 했다, 모 국회의원은 뭘 했다 이런 것들, 모 국회의원이 어떤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에다 보면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130만 개의 역의 가치는 보유 시점으로 87억 원에 달했고 2021년 투자한 비트토렌트 역시 62배 폭등 후에 폭락을 거듭한 전형적인 자코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원인 모금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몰빵 투자를 하면서도 꾸준히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라고 해서 이토록 질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코인 투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러 놓고 끝까지 의혹 숨기기에만 바쁜 파렴치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도입이 되면은 난리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존에 뭐 자본금이라든지 자금 같은 거 다 세탁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를 해외로 이제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추적이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추적이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약간 암호화폐의 고유화적인 특성을 좀 없애버리는 듯한 좀 퇴색되는 듯한 퇴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가장 큰 장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뭐 특징이에요. 장점보다는 특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이 코인에 대한 메리트가 과거보다는 좀 퇴색되는 이런 의미가 돼버릴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 의미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